대표적으로 현대오일뱅크가 IPO를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세 번째 철회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현대오일뱅크가 봤을 때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원했던 만큼의 이 밸류 기업 가치를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조금 판단을 해서 기업 공개를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먼저 교보생명 IPO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IPO의 목적이랄까요? 이 IPO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소위 말해 돈을 많이 땡기는 게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IPO라는 거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 사람으로 치면은 뭐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결혼을 한다던가 그만큼의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우리가 가장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는 게 바로 IPO인데, 근데 이 교보생명도 지금 IPO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보생명은 좀 IPO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가? 네, 어쨌든 교보생명이 지난해 12월에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저저번 주에 거래소로부터 미승인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원래 IPO라는 거는 기업들이 그 기업 가치를 가장 높게 받고 싶어 하는데, 근데 교보생명의 IPO는 이 기업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교보생명이 좀 불안해지는 이상한 IPO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현재 이 2대 주주인 어피너티와 이 풋옵션이라는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교보생명의 IPO는 이상하게도 교보생명이 기업 가치를 높으면 높게 받을수록 불리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분쟁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보생명이 어떤 분쟁을 하고 있냐면은, 2대 주주인 이 재무적 투자자 그 어피너티라는 주주와 지금 몇 년째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분쟁이 왜 생겼냐? 2012년에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이 어피너티라는 그 FI 재무적 투자자가 사오게 됩니다. 2012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우인터가 나오네요. 그러게요. 포스코 인터 전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어피너티가 이제 그 교보생명의 지분에 투자를 하면서 걸어던 조건이 뭐냐?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이 지분을 되팔 수 있는 이 풋옵션 이 권리를 어피너티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IPO를 못한다. 그러면은 어피너티가 차익 실현을 못하게 되고, 이 차익 실현을 못하게 됐을 때 어피너티가 이 풋옵션이라는 안전장치를 둬가지고, 그렇다면은 원래 이 주식을 우리한테 팔았던 이 교보생명 회장에게 우리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상장이 안 됐어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어피너티가 2018년 10월에 이 풋옵션을 행사를 해버립니다. 이 풋옵션을 행사를 했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 그 신창재 회장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너네가 2015년에 IPO 하기로 했는데 못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다시 되사가라. 얼마에 되사가는지는 내가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봤는데 얼마냐? 주당 40만 9,900원. 그러니까 주당 5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이 주당 41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두고 교보생명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 한 41만 원 정도면 적정한 것 같아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너무 비싸다. 너네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를 우리는 못 사주겠다. 이 41만 원 정도면은 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이 갖고 있는 지분율을 토대로 하면은 얼마 정도냐? 2조 원 정도예요. 2조 원. 네, 2조 원 정도면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빅3 생명보험사의 회장님께서 한 2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근데 이 조 단위로 넘어가면요, 아무리 그 재벌이나 이런 분들이라도 당연히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 교보생명의 지분이 이 신회장, 그러니까 회장의 지분이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2조 원의 돈을 마련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주식시장에 본인이 가진 지분을 다시 팔아서 2조 원을 마련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지분이 너무 낮다 보니까 기존에도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본인의 지분을 깨작깨작 이렇게 팔아서 지금의 지분율까지 내려온 건데 여기서 또 시장에 더 지분을 팔아버린다? 이러면은 또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을 팔기보다 지분을 팔아서는 도저히 안 되고 2조 원이라는 돈을 그렇다면 개인 사재로 땡겨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풋옵션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분쟁이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 회장의 주식 몇 %예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30%가 좀 안 돼요. 아, 네. 그러면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주담대로 돌려야 그냥 둘 수 있는 거네요. 보통 한 80%. 그렇죠. 근데 이 교보생명이 또 비상장사이다 보니까 이게 주담대를 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뭐 가장 쉬운 거는 증권사 통해서 뭐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건데 비상장사면 또 막 이 그 가치 평가가 더 복잡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가격이 이 교보생명이 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개인 사재를 털 그 노력조차도 하기가 싫은 거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보생명이 꺼내든 회심의 카드가 이 IPO였어요. 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맞아요. 받아보자. 네. 아.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이 예비 심사를 신청을 한 이유도 이게 신청했을 당시에 이제 좀 그 금융 시장의 반응이 아니 이게 분쟁 중인 상태이면은 거래소에서 이 주식시장 상장 승인을 내주지 않을 걸 뻔히 아는데 이거를 왜 강행을 하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거래소 규정에서도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 상장을 좀 승인해주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 교보생명이 IPO라는 걸 감행한 거는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아까 염현석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공정한 가치를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어피너티의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IPO고 두 번째는 강행을 한 이유 두 번째는 짜증이 난 거죠 그냥. 네. 이거 분쟁 중인데도 우리 이 정도로 강행을 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이 시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여론전을 위해서 봐라 어피너티가 너무 무리한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짜증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 거래소에 떨어질 거 뻔히 아는데도 우리 강행할 겁니다. 라는 어떤 좀 대외 여론전일까요? 이런 거에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관측이 나왔고 결과도 당연히 거래소로부터 말씀드렸듯이 지지난주에 미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왜 IPO였냐? 이 지금 풋옵션 분쟁의 핵심이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공정시장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 공정시장 가치가 어피너티 측은 이 회계법인 즉 안진 회계법인 측에서 교보생명의 풋옵션 주당 가치가 41만 원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이거 회계법인과도 뭔가 분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치 평가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완전히 열이 받은 거죠. 이 어피너티뿐만 아니라 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주당 가격을 평가를 해준 회계법인까지도 이제 소송에 나설 정도로 터무니없다라고. 그래서 IPO를 하면은 모두가 납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한 가치다라는 게 못 박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IPO를 추진을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고 불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불발이 됐어. 이 회심의 카드가 IPO였는데 불발이 됐어. 그럼 당연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이겨야 돼야 되는 이 욕구가 훨씬 커진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남은 카드가 IPO 카드가 불발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의 이 분쟁이랄까 이게 좀 단순히 뭐 가격 뭐 이런 합리성을 따지는 거에 더해서 지금은 좀 감정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싸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 막 보도 자료를 막 서로 막 뿌리거든요. 이게 어피너티 때문에 우리가 상장이 불발됐고 어피너티는 뭐 교보생명의 주장이 터무니없다 이러고 있는데 웃긴 게 어피너티는 본인의 이
회사명을 어피너티라고 표시를 해서 주는데 네. 교보생명은 이 보도자료에 어피너티라고 표시를 안 하고 어피니티라고 표시를 해서 줘요. 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그런 게 좀 지금은 이제 자존심 싸움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조차는 이름조차 불러주기 그러니까 예, 이것도 그냥 기자들한테 뿌릴 때 음. 틀리게 해서 뿌릴 정도로 그래서 이게 왜 이 정도 지금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냐 왜냐면은 이 여론전이라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아까 염현석 기자가 이게 대우조선 해양 사태만 하더라도 지금 노사가 강대강 개최도 좀 극적 합의처럼 보이는 게 국민 여론이 현재 지금 솔직히 뭐 좀 약간 노조들에 대한 이 강성 노조에 대한 좀 비판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론이라는 게 어떤 분쟁 해결에 그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이 교보생명과 이 어피너티의 사례에서는 지금 IPO라는 이 카드가 불발이 됐기 때문에 이 여론전, 이 기존 주주들 아니면 시장의 반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소 미승인 발표 이후부터 미승인 발표가 나면 보통의 기업들은 뭐 저희가 뭐 이번에 적기를 판단을 못해서 좀 다시 뭐 제일 절치부심해서 다시 뭐 IPO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치는데 교보생명은 이거 어피너티가 방해를 해서 IPO 우리 불발된 거다. 그러니까 어피너티 너네 이제 방해 그만하고 우리 IPO 할 수 있게끔 이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라 이러고 있고 어피너티는 이거는 IPO랑 우리랑 이 풋옵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는 풋옵션을 행사한 대로 행사를 하는 거고 우리는 교보생명 너네가 IPO를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으니까 너네대로 해라. 약간 이러면서 감정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제가 왜 이 풋옵션 분쟁의 핵심 구조 교보생명은 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IPO를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딜레마인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큰 기업의 이벤트로 꼽히는 IPO는 우리가 뭐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좀 속된 말로 땡겨서 회사의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조금 토대로 하겠다가 IPO의 대부분의 회사의 목적인데 근데 이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 주당 40만 원 받을 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IPO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좀 기업 가치의 어떤 이 캡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IPO라는 점에서 좀 일반적인 IPO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뭐 실제로 IPO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뭐 그냥 뭐 교보생명이 뭐 몇 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넘어서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IPO인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아마 시청자분들 발치기분들도 궁금하신 게 아니 그럼 어피너티가 제시한 이 41만 원이 그렇다면 비싼지 안 비싼지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어피너티가 그 41만 원을 가지고 역산을 해보면은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나오냐? 8조 원입니다. 8조 원이요? 8조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IPO 시장에서 조 단위가 넘어가면 대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8조 원 정도의 기업이 상장한다? 이거는 뭐 역대급 초대여라고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이 주당 풋옵션 가격은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가 8조 원이 돼야지 만족하고 분쟁에서 그러니까 만족하고 이제 빠질 만한 금액이라는 점. 네.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보생명이 그냥 풋옵션 분쟁 없이 그냥 우리가 시장 그 평가를 해봤는데 8조 원이 나왔어. 이러면은 그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은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8조 원? 왜냐면 제가 지금 하나생명이 가장 크잖아요. 하나생명인데 얘네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돼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조 9천억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보생명이 하나생명 한 절반 정도 사이즈 되는 하나생명이 크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조 아니에요? 전체? 삼성생명이 오늘 삼성생명입니다.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물론 삼성생명은 사실
70%를 점용 60%? 뭐 그런 걸 어. 떠나서 삼성생명은 사실 이 생명보험 업종에서의 이 영향력 이 주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는 삼성그룹의 이 지배구조의 키를 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12조 원이란 소리거든요. 아우 근데 그 프리미엄의 거의 80%를 육박하는 그쵸. 교보생명. 네, 그래서 그래서 기분 좋아야지. 야 우리가 넘버 2보다 높다요. 그쵸. 그 엄밀히 따지면 순수한 사업 가치만 따졌을 때 교보생명이 삼성생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가치가 8조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교보생명이 지금 풋옵션 분쟁 중이잖아요, 어피너티랑. 근데 시장에서 평가를 해봤는데 막 기업 가치가 8조 원이 나와. 이러면은 지금 분쟁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법적 분쟁. 이러면은 큰일이 나는 거지. 왜냐면은 봐라, 어피너티 쪽에서는 봐라, 우리가 제시한 이 풋옵션 주당 41만 원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다. 너 이거 그 회장님 이거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전혀 비싼 거 아니니까 이대로 되사주세요. 8조 원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8조 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는 좀 이상한 상황이다. 교보생명이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신 회장이 불안해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그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이 회장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IPO가 통과가 되고 만약에 통과가 됐는데 8조 원에 육박한 기업 가치가 나왔다? 이랬으면은 아마 교보생명은 그 공모를 하다 말고 철회를 한다거나 좀 그랬지 그러니까 만약입니다. 만약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은 근데 하지만 뭐 교보생명의 주장이 결론 비싸다 41만 원 그러니까 기업 가치 8조 원은 너무 비싸다. 이거는 시장에서도 교보생명의 주장이 좀 맞다. 네. 아까 염현석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삼성생명 이거 우리나라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키를 쥐고 있는 생명보험사가 11조 원, 12조 원을 받고 있는데 교보생명이라는 회사가 8조 원? 그래서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업계 1인 삼성생명이 PBR, 금융사는 이 PBR로 많이 보잖아요. 삼성생명이 0.4배, 하나생명이 0.2배, 동양생명이 0.4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생보사가 평균 한 상위사 기준입니다. 0.3배를 받고 있는데 이걸 토대로 현재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3조 원 정도예요. 3조 원 정도. 그러니까 어피너티가 제시한 풋옵션 행사를 했을 때의 교보생명 기업 가치 이거의 8조 원에서 8조 원이랑 현재의 교보생명이 받고 있는 3조 원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보생명이 이 분쟁 와중에 IPO를 강행을 한 것도 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이 8조 원이란 가격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딱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숫자를 봤는데 어피너티가 2012년에 한 1조 2천억 정도 되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PBR대로 추산하면 네네. 10년이 지났는데 1조 2천억이면 얘네들은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뭐 근데 생명보험사의 업종 그걸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 풋옵션을 행사한 시점이 2018년인데 그때의 생명보험 업종 업황 그리고 지금의 업황 중에 저는 지금 업황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발칙한 경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고 왜냐면은 이 보험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좀 뭐 실손보험도 그렇고 이 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보험 영업으로 이익이 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손해보험사들은 좀 이익이 나고 있는데 근데 생명보험사들은 사실 암울해요. 굉장히 암울해요. 그래서 왜 암울하냐? 이 좀 생명보험사들은 상품 만기가 길잖아요. 그치. 10년, 20년, 30년 이런데 네.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한 10년, 20년 전에 이 생명보험사들이 좀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보험료는 낮은데 보장 금액을 높였으니까 좀 출혈 경쟁을 하면서 상품을 팔았던 게 화근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서 좀 손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보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젊은 뽀피디님 보험 생명보험 든 거 있어요? 없죠. 보험 들려면 들 것 같아요. 그 MZ세대 뽀피디님 같은 MZ세대의 인식이라 이게 왜냐면은 이 젊은 세대의 인식도 이 어떤 한 업종의 이 장래성, 그러니까 성장성을 가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생명보험
안 들어요. 생명보험 들 바에 그 매달 뭐 20만 원씩 낼 음. 돈으로 코인 주식 해가지고 내가 내 종잣돈을 불리지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보험 생명보험이 10년 20년 납 이거 하나만으로도 생명보험 업종의 주가도 그렇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피너티가 제시한 이 40만 원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로에서는 그럼 교보생명이 8조 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은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그때보다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더 터무니없는 가격이다라고 이제 그런 좀 주장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 예, 맞아. 56 찐휘? 그래서 실비 정도만 가입하는 분위기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사회 초년생은 아니지만 이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냐 이상한 보험 있는지 없는지 봐서 이거 해지하는 거거든요. 저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종신보험이 네. 있어요. 저는 몇 년 만기가 납이세요? 끝났어요. 아 그러면은 괜찮죠. 만기가 끝났는데 그 이제 결혼할 시점에 왔었을 때 한 5년, 6년 뭐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다 하고 했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와이프랑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 전에 있던 다른 생명보험 이제 없애고 네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죽고 나서 받으면 뭐하니? 막 감정 싸움하잖아요. 막 와이프한테 너 생명보험 들어 이러면 내가 왜 네가 들라고. 하여튼 뭐 근데 뭐 지금 어쨌든 말씀드린 게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어피너티가 제시한 이 8조 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IPO다. 근데 반대로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가 제가 지금 받는 가치가 한 3, 4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막 평가를 해봤는데 1조도 안 돼요. 너무 시장의 평가가 냉랭해. 생명보험 이거 장래성 없지 않나? 그리고 교보생명 너네 분쟁도 하고 있어서 경영권 이것도 디스카운트해서 막 시총이 막 1조 원 막 이래봐요. 이것도 문제인 게 왜냐면은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생명보험 업종뿐만 아니라 이 보험사의 지금 현재 가장 처한 위기 상황이 뭐냐면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서 이게 정부 금융당국에서 뭘 주문하고 있냐 자본확충을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네 세력 늘려놔라 이건데 근데 이전에는 이 보험사가 채권 같은 신용자본증권이나 후스티 채권으로 자본확충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본확충 하라고. 남은 게 뭐냐 유상증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중에서도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풋옵션 분쟁만 없었다면은 지금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본확충이 정말 필요한 때에 IPO를 통해서 그림이 좋잖아요. 우리 이거 IPO로 위기 넘기고 미래 대비해서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딱 스토리가 좋은데 근데 만약에 기업 가치가 1조 원 받았어. 큰 보험사들은 막 채권 한번 땡겨가지고 막 5천억씩 자금 조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증자를 했는데 막 1조 원 받았어. 이러면은 자본확충 효과가 떨어져서 지금 그러니까 분쟁 중인 2대 주주와의 어떤 이 분쟁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만 기존 주주들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사실 신회장 개인의 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 뭐가 되겠어요? 야, 우리가 우리가 동양보다는 큰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행을 해서 통과를 해서 기업 가치가 막 1, 2조 원으로 막 낮아. 이러면은 기존 주주들도 영희스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거 풋옵션 분쟁이 엄밀히 따지고 보면 회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회장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깎아가면서까지 IPO를 할 거냐. 여기에 또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IPO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분쟁을 끝내야 되고 만약에 분쟁 중에 이 교보생명이 원하는 대로 뭔가 IPO를 통해서 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기업 가치가 너무 비싸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8조 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낮은 이것도 아니고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서 IPO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시장에 딱 나왔을 때 시장 참가자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교보생명이 처한 이런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이해를 하면서까지 이거에 대해 배팅을 할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예. 내 돈 투자하는데 남의 상황을 그쵸. 신경 써줄 필요는 예. 없죠. 그리고 분쟁 중인 거 하나만으로도 아마 교보생명이 이번에 IPO를 통과를 해서 공모를 실제로 진행했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에는 아마 흥행에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좀 오늘 뭐 교보생명 얘기를 뭐 하고 싶었던 거는 막 대여다 막 이러면은 막 너도 나도 막 다 청약하고 막 뭐 청약 받아서 한두 주 받으셔서 첫날 이제 시초가 뛰면 팔고 뭐 요즘 공모시장이 좀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뭐 좀 상장 기업이 이 회사가 내 돈을 그래도 좀 드리는 회사니까 좀 어떤 그 배경, 어떤 스토리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교보생명이 IPO에 공모 청약이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발치기 분들은 제가 오늘 했던 이 분쟁 그리고 교보생명이 본인들이 제시한 이 기업 가치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한 게 좀 어느 정도일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좀 IPO 이 교보생명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